안녕하세요. 김비트의 코인 승정입니다. 데일리 영상 시작합니다. 이번 주 주요 이벤트인데요. 수요일 날 CPI가 있고 그다음에 목요일 날 PPI가 있고 또 실직 청구가 있고 소비자 심리 데이터 등등 해서 이번 주 여러 가지가 있는데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페드 8명의 페드 연사가 나와서 얘기를 하는 그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보통 페드 연사들이 나와서 뭔가 말을 할 때 변동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잘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 6월 CPI는 이번 주 수요일에 발표될 예정이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번 달에 발표되는 물가가 지난달 물가를 말하는 거예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근데 이번에 발표하게 될 이 CPI가 3.2% YOY 연대비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21년 3월 이후로 최저 인세가 될 것이다라는 건데 되게 이제 이렇게 봤을 때 재밌는 점은 21년 3월부터 이미 CPI는 계속 올랐어요. 물가는. 그죠? 근데 이때 연준 스탠스는 일시적일 것이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일시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금리 인상을 강하게 한 거고요. 우리는 지금 이때와 같은 아주 고물가를 행진하는 시대를 이미 21년도에도 겪었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원 CPI는 21년 11월 이후 최저 수준인 5.1%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라는 건데 이때 이후로 최저라는 거는 꽤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죠. 지금 보면은 시장에 대한 우려로 남아 있는 게 계속 근원에 대한 얘기가 우려로 남아 있기 때문에 이게 꺾이는 게 좀 중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유출된 유럽연합의 초안 문서는 거래 블록이 가상 세계의 전례 없는 기회를 관리하기 위해 글로벌 거버넌스 시스템을 만들고 싶어 한다고 해서 보여줬다. 쉽게 말하면 이게 해석이 좀 이상한데 쉽게 말하면 유럽연합 자체에서 이제 크립토 시장에 대해서 전례 없는 기회를 보고 있고 그에 따라서 글로벌 어떤 거버넌스를 만들고 싶어 한다. 이렇게 해석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포스트 블랙록 포브스 보면은 블랙록이 이번에 그 ETF를 신청하고 나서부터 지속적으로 여러 가지 뉴스들을 통해서 비트코인에 대한 갑자기 좋은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비트코인은 갑자기 더 친환경적이 되어 제3세계 국가를 돕고 있고 더 이상 이제 악용되는 돈으로 사용되지 않고 있다. 그리고 우리는 이걸 보는 걸 좋아한다. 이제 무슨 말이냐면 방금 말한 거예요. 블랙락이 ETF 신청한 이후에 약간 언론 플레이처럼 크립토라고 해좀 그렇고 비트코인에 대한 우호적인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의 블랙록 효과는 이미 시작되었다. 그 효과 중에 하나는 비트코인 채굴 세계에서 볼 수 있다. 같은 주에 포브스에서 비트코인 마이닝에 찬성하는 4개의 다른 기사를 발견했고 7월 4일 그리드에 혜택을 주고 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비트코인 채굴자 4명 뭐 이런 것도 계속 기사가 나오고 있고 7월 7일은 또 비트코인과 환경에 대해 알아야 될 모든 것이라고 해서 또 이런 게 나왔고 7월 8일 에너지원이 생산하는 것보다 더 많은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비트코인 네트워크라고 그러니까 더 친환경적이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지금 에너지를 만드는 일보다 이런 식으로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와중에 지금 바이낸스 US 미국 바이낸스에서는 비트코인과 USDT, USDC의 가격들이 지금 코인의 가격대보다 시가보다 쌉니다. 이게 제가 알기로는 바이낸스가 기소당한 이후에 입금은 되는데 출금이 정지가 아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약간 불안감 그런 것 때문에 바이낸스에서의 가격이 더 싼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이제 이번 주 예측되는 시황인데요. 지속적으로 리퀴디티 풀이 형성이 되고 이거를 청산시키고 다 반대 방향으로 가는 그러한 현상이 거의 ETF 신청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나왔었어요. 근데 지금 그러면 리퀴디티 풀이 어디에 있냐? 리퀴디티 풀이라는 걸 쉽게 말하면 청산되는 물량들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물량들이 거의 3만 천 위에서 3만 2천까지 포진돼 있고 또 아래로는 2만 9천 중반부터 2만 8천 후반까지 포진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측적으로 보자면 하락 후 상승 관점이라면 아마 29,000대를 한번 찍고 다시 올라가서 이제 32K를 뚫어주지 않을까라는 게 이번 주 예측되고 있는 시나리오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같이 보면 좋을 것 같고 이 WMA 200일선을 일봉에서 지속적으로 지켜주고는 있는데 사실 이걸 이탈하고 다시 올라오는 경향이 꽤 많았거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아마 아래 리퀴디티 풀을 한번 찍고 위로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3일봉으로 본 지금 차트인데 3일봉으로 보면 지금 이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잖아요. 6바 18일 동안 3일봉이니까 6개면 18일이죠. 18일 동안 비트코인이 위아래 횡보하면서 거의 횡보 수준이다. 그래서 우리는 인내심을 참 시험받고 있다 그런 뜻이고 결국 이 횡보의 끝은 상승일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부분적으로 동의하는 부분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제 저희가 가끔 얘기하는데 하횡하 상횡상해라는데 하락하고 횡보하면은 하락, 그리고 상승하고 횡보하면 상승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이번에야말로 진짜 횡보이기 때문에 아마 상승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는 있어요. 여기서 보면 여기서 48,000 얘기하는 것 같은데 거의 저희가 7개월 전부터 얘기하고 있는 구간이긴 하죠. 여전히 하락을 원하는 것처럼 보인다. 이제 이 차트는 하락 시에 대한 얘기인데 하락 시에 이 지지선 이게 올해 초부터 지속적으로 반등해준 구간을 이으면은 지지선이 되는데 이 지지선상 제가 이걸 보면은 26,600에서 27,000 사이 정도가 나옵니다. 만약에 떨어진다면 여기서 지지를 받을 거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차트 보실게요. 차트를 보시면은 일단 보라색 레인지 안에서 횡보하고 있는 모습 볼 수 있습니다. 아까 3일봉으로 봤을 때 6일 횡보 이건데요. 이 보라색 안에서 횡보하고 있고 이 보라색은 31,500과 29,500, 2,000달러 갭 사이에서 횡보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차트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 지지선을 본다면 아까 말씀드린 이 검은색 선, 일봉상의 이 검은색 선이 거의 26,600부터 조금 날짜가 지나면 27,000대까지 됩니다. 7월 20일까지 거의 27,000이네요. 그래서 만약에 크게 떨어진다면 여기를 찍을 거고 찍고 반등을 할 거고 그게 아니라면 이 레인지 안에서 움직이다가 살짝 아래로 이탈했다가 다시 올라오면서 반등을 이어나가면서 32,000을 넘는 그러한 가능성을 보고 있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주봉에서는 이평선 자체가 다 기울기가 위로 향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재차 올라가는 게 뭐 빠르면 이번 주 아니면 다음 주 중에 재차 올라가기 시작하면은 이 이평선 그대로 기울기 유지하면서 이제 반등 장으로 이어갈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아마 8월까지 어느 정도 랠리를 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입장이긴 해요. 그리고 월봉으로 보게 되면은 나스닥에 답안지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싶어요.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저희가 48,000, 48,000 얘기했잖아요. 그게 나스닥 기준으로 보면은 사실 여기 3월 달, 4월 달의 고점이거든요. 나스닥. 이게 15,000대인데 지금 지속적으로 여기서 저항을 맞고 있어요. 월봉으로는 이렇고 주봉으로 보게 되면은 지속적으로 이 가격대 15,000대에서 딱 저항을 맞고 있죠. 몇 번이나.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근데 이 위치를 비트코인 기준으로 보면은 여기가 딱 3월 달, 4월 달 여기잖아요. 여기가 아이러니하게 48,000에서 48,500달러 부근입니다. 그래서 나스닥이 선행을 한 거고 비트가 따라간다고 가정을 하면은 아마 추가 상승이 다음 달에도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관점이고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생각을 하면 여기서 보면 19년도 이제 4월 1일부터 6월 27일까지 이 주봉까지 비트가 저점부터 거의 3배가 올랐는데요. 이때 5월 달을 보면은 5월 비트가 올랐잖아요. 이렇게 5월에 오르고 6월 첫째 주에 한번 떨어지고 다시 3주 올랐었는데 나스닥 기준으로 보면은 19년도를 보게 되면 19년 5월에 사실 떨어졌습니다. 나스닥은 이미 4월에 고점을 찍고 5월은 내리 떨어졌다가 6월 3일 날 나스닥 오르는데 이때 비트는 음봉이었고 다시 올라감에 비트가 따라가줬어요. 근데 나스닥은 조금 더 오르다 떨어졌고 비트는 먼저 떨어지기 시작했는데 어쨌든 모양적으로 고점이 비슷하게 나왔다는 거죠. 기간적 차이가 좀 있었는데 이번에도 지금 나스닥이 이번 달에 만약에 떨어지고 비트가 올라간다면 19년도랑 비슷할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도 보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 수요일 날 이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